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2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1교시 때는 우리 매입세, 전반적인 매입세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딱 특정을 해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존표와 현금 영수증 요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서식에다가 넣고, 그리고 어떤 대상들이 그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읽어보면, 자, 실무 서식으로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수령 명세서 요 갑지 여기에 요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무 능력 시험에서는 요거를 작성하는 시험이 한 번씩 종종 나오거든요. 그거와 관련돼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령하는 입장이다, 그죠? 우리는 매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존표를 상대방이 발행해주고 우리가 수취하고 나면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가세 포착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세금 계산서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존표, 이 현금 영수증도 우리 가세 당국에서는 가세 포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존표와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하지만 요 다음이 요 밑에 박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 박스에 해당하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존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수취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존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 그리고 간이 가세자. 자, 이 간이 가세자와 관련돼서는요, 내년에 조금 그 세법이 많이 변경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간이 가세자도 일정 규모면 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리고 간이 가세자로부터 받는 어떤 세금 계산서로 인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자, 요게 요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일반 가세자 또는 2번 간이 가세자로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이 가세자, 자, 배제 업종이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일반 가세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우리 매출세금, 자, 가세 표준에 이렇게 세율 통상적으로 10%다, 그죠? 요렇게 두 번째, 자, 매입세액은 매입가액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고,
차가감 납부세액은 자, 납부세액에서 어떤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우리 기납부세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정 고지라든가 아무튼 예정 신고 또는 뭐 고지세 이런 것들을 차감해서 실제적으로는 차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납부세액은 자, 공급 대가에다가 그리고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로 5%부터 30%까지인가 이렇게 부가율이 있어요. 거기에서 10% 세율을 매겨서 납부세액을 만들고요.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일반 가세자랑 대응하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을 쓸게요. 자, 이런 납부세액에서 자, 공제세액 그리고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자, 요것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매입 수치분. 자, 그러면 공제세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매입가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하고 10%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매출 쪽은요. 자, 공급가액이 1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 쪽은 자, 매입가액이 뭐 70만원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전부 다 VT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가세자는 자, 100만원 곱하기 10%니까 10만원이 매출세액이 되고요. 자, 매입가액은 70만원이다. 거기다가 곱하기 10%를 하고 나면 자, 7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10만원 마이너스 7만원 하게 되면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이 3만원이고 자, 어떤 공제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3만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하지만 간이가세자는요. 자, 이 공급 대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려야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 보이죠? 네. 자, 부가율이 자, 10%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부가율이 10% 그리고 세율이 10% 공급대가니까 110만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로 계산되죠? 자, 110만원에 10%면 11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11,0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제세액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공제세액은요, 매입가액이 70만원이라고 했다 그죠. 자, 여기서 부가율이 10%.
그리고 우리 세율이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7,000원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11,000원에서 7,000원 떼고 나면 4,000원이 됩니다. 자, 똑같은 일반 과세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간이가세자는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이 부가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못 빼고 하면 간이가세자는 세부담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간이가세자는 자 매입세액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공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빼주는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가세표준 구할 때 이 공급대가가 가세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으로 그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사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간이가세자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부담이 없는 이런 간이가세자로부터 국가 입장에서는 간이가세자는 자,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부가세는요. 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애매하네. 예. 자, 국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자, 유입되는 돈. 그 말은 우리 매출세액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유출되는 돈. 이거는 매입세액이다. 그죠? 이건 다시 국가가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 유입되는 돈 매출세액은 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간이가세자의 세금, 만약에 간이가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일반 가세자가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하면, 자, 유입되는 돈, 이거 간이가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유출되는 돈, 일반 가세자가 환급받는 거죠. 이 간이가세자가 납부하는 돈은 4,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가세자가 요거를 좀 반대로 할 걸 그랬나 보다. 아무튼 자, 간이가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세자가 매입세 공제 받아서 우리가 국가가 환급해 줘야 되는 돈은 큽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면세사업자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이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근데 이 면세사업자가 발급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돈은 걷어들이지 못하고 환급만 시켜주는 이상한 꼴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 그리고 이 간이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지금 우리 1번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사업자는 면세사업자, 간이가세자예요. 요거 법 변경 될 수도 있고요. 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입니다. 자, 모욕업, 이발업, 미용업,
여객업.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요새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어떤 뭐 KTX 타고 부담한 부가치세액을 그 신고서상에 반영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무조건 안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안 돼요. 예, 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돼요. 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자,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10월부터 12월까지 자, 공급가액과 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입력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시오.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열어볼까요? 자, 10월, 12월. 자, 지금 한 건 있네요. 자, 여기에 이 수령 명세서 갑지에 들어오는 요 내용은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우리 매입분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신고서상에도 어떻게 돼 있죠? 부가세 신고서에도 우리가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애초에 불공제되는 내용은 입력하지가 않는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되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중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일반 전표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네, 실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요것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인지 그리고 불공제되는 것인지 우선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어느 카드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거래처가 향초고 거래일자 뭐 요거 다 10월부터 12월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 그죠? 자, 발행 금액은 전부 다 VT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요거 요 내용들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향초입니다. 향초. 자, 소매업 일반 가세자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용이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이기 때문에 향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래처 선물이니까 뭐죠? 그렇죠. 접대비잖아요. 자, 두 번째 초원입니다. 초원이에요. 음식점이고 오케이 가능하겠다, 그죠? 자, 복리후생비네요, 그죠? 그럼 이거 가능합니다. 접대비가 아니니까요, 그죠? 자, 초원은 가능해요. 자, 박진 헤어샵 여기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욕, 미용 뭐 이런 것들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신한카드인데요. 종업원 명의 일반 카드입니다.
종업원이 쓴 거든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든 자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우리 정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장수탕 안 되는 거 알죠? 모욕이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탕자 보고 뭐 우리 감자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요거 모욕이기 때문에 요거 안 됩니다. 자, KG마트 오케이. 자, 일반 가세자 오케이. 컴퓨터 구입 정당한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허영우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법률 자문료를 그 일반 가세자고 법률 자문료를 구했네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복 증빙이 중복에서 발급되었다, 그죠? 네, 우리 신카도 교부받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우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이깁니다. 네, 요거 안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세금 계산서 수치분으로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거다, 그죠?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네요. 자, 알파 문구입니다. 아, 좋아요.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이가세잖아요. 에이, 안 됩니다.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동양고속입니다. 일단은 이런 여객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비고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전세버스면 가능하고 전세버스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요. 여기 초원 그리고 KG마트 그리고 요 두 개밖에 없나요? 아,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요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요것도 우리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요것도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는 제가 두 가지를 열게요. 자, 일반 전표랑 자, 메인 매출 전표랑 두 가지를 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향초 요거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거래일자가 10월 10일입니다. 이거 전부 다 그냥 미지급금으로 할게요. 뭐 현금용 카드는 미지급금,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이렇게 줬다고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봐요. 자, 차변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이니까 접대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차변에 22만원 전부 다 부가세 포함이지만 모두 다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다가 우리 미지급금 걸어주면 되겠다, 그죠? 채권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현대카드네요.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면 됩니다. 현대카드.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거 향초 거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초원이네요. 자, 초원은 우리가 그 뭐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다, 그죠? 시우를 게 많네요. 요거는 학습 목적상 좀 지우고 갈게요. 조금 이따가 갑지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자, 11월 3일입니다. 자, 카드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57번 카가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 품목은 뭘 샀죠? 자, 우리 음식점 복리후생비네, 그죠? 자, 그러면 해식대, 자,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자, 공급가액이 얼마죠? 44만 원이네요. 자동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자, 초원입니다. 자, 없을 거니까 그냥 바로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초원 매입. 자, 요렇게 초원. 자, 신용카드사가 우리 현대카드다, 그죠? 아, 좀 귀찮아졌네요. 자, 요렇게. 자, 분계 3번. 자, 제품이 아니고 우리 복리후생비입니다, 그죠? 자, 이 복리후생비 중에서 전부 다 우리 영업부서와 관련된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하지만 초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현대카드한테 줘야 되겠다, 그죠? 현대카드 요거. 자, 요렇게 매입 매출 전표 끝났고요. 자, 박진 헤어샵이다, 그죠? 이번에는 11월 15일 차변에 이제 비용 계정을 써야 돼요. 자, 회사 모델의 미용비입니다. 회사 모델의 미용비는 우리 어떤 사업 목적으로 쓴 어떤 그런 비용들이 맞잖아요. 자,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급 수수료 이런 계정들을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지급 수수료로, 또는 지급 수수료 계정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수수료 비용 이거는 안 돼요. 984번에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회사 모델의 미용비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수료 계정이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요. 자, 여기 보면, 자, 매출에 대응되는 우리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기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수수료 비용 831번이 있네요. 네, 요걸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831 수수료 비용. 오케이. 자, 미용비가 얼마죠? 11만 원이었네요. 자,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카드로 사용했다, 그죠? 253번에 미지금 걸어주고, 요것도 우리 그 박진 헤어샵 현대카드로 했습니다, 그죠? 현대카드 요렇게, 이 현대카드가 아니고 99603 이 현대카드를 걸어줘야 되겠네요. 네, 요렇게요. 자, 이번에는 종업원명이 카드예요. 그냥 회사 카드라고 하고 그냥 간편하게 입력을 할게요. 자, 장수탕. 자, 11월 25일. 자, 차변에 직원의 야근 모욕 비용이다, 그죠? 우리 잘 쓰는 계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복리후생비. 자, 우리 본사 직원, 영업부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자, 목욕탕이 얼마죠? 11만 원입니다. 자, 대변은 우리가 신한카드로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잡을게요. 조금번 카드지만 그냥 회사 카드라고 할게요. 입력하기 편하게. 자, 아이고, 이래서 그랬었구나.
자, 신한카드를 걸어줄게요. 모르겠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갔다, 그죠? 자, 다음 번호일 거예요, 아마. 오케이. 자, 신한카드 입력 잘 되었습니다. 요거 장수탕 했다, 그죠? 자, 이번에는 KG 마트다, 그죠? KG 마트. KG 마트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컴퓨터니까. 자, 요거 11월 30일이고 카드니까 카가 57번 입력하고요.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 자, 얼마죠? 그렇죠. 88만원. 요렇게. 자, 공급처는요. KG 마트.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자, 신용카드사. 요렇게.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근데 KG마트가 아니라 신한카드로 걸어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KG마트까지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허영우 변호사 사무실이네요. 요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기 때문에 중복 발행이지만 우리 요거 51번을 쓸게요. 카드는 안 한 걸로 하고. 자, 법률 자문료. 자, 얼마죠? 이게 VAT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다, 그죠? 자, 허영우 변호사.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요거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걸로 하고. 자, 요렇게. 자, 제품이 아니고 우리 자문 수수료로 했잖아요. 자, 이것도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할게요. 아까 831이었다, 그죠? 자, 수수료 비용. 자, 요거 어떻게 줬다고 해볼까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는 받았지만 모두 받았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253 미지급금. 근데 허영욱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신한카드사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요번에는 현금 영수증 받은 겁니다. 현금 영수증. 자, 일단은 알파 문구네요. 지금 내가 뭐 했지? 컴퓨터 법률 자문요. 아, 그렇지. 그렇죠. 요 허영욱 변호사 거 있죠? 요거 매입세액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입력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허영욱 변호사께 빠지는 거지. 세금 계산서 수취분으로 해서 요거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허영욱 변호사 건은요. 허영욱 변호사 건은요. 우리가 두 개를 받았잖아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고 세금 계산서도 수취했어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러니까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이게 수령명세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셨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수업 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진행하도록 할게요.